서울 마포구의 좁은 골목 안 오래된 빌딩 3층에 작은 영상 제작사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온에어 스튜디오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자 끝에 페인트가 살짝 벗겨진 그런 간판이었습니다. 오전 9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사무실에 도착한 사람은 김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랬습니다. 소연은 베트남 하노이 출신입니다. 25살에 한국으로 왔고 지금은 30이 되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시작된 한국 생활은 어느새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이 도시가 완전히 익숙해졌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은평구의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준혁은 물류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큰 충돌 없이 그러나 많은 대화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온에어 스튜디오에 인턴 작가로 들어온 것은 8달 전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용 숏폼 콘텐츠를 기획하고 대본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심사에서 2번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지원서를 낼 때 그녀는 포트폴리오에 직접 만든 기획안 12편을 붙였습니다. 그게 통했습니다. 소연의 하루는 늘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출근 전 그녀는 작은 노트에 아이디어를 적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카페에서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메모는 대부분 한국어로 쓰였지만 생각이 빠를 때는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뒤섞이기도 했습니다. 그 노트를 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으면 그녀는 먼저 전날 적은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기획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을 추렸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늘 구체적이었습니다. 주제만 있는 게 아니라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음악이 어울리는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소연을 성실하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이 그녀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온에어 스튜디오는 매주 화요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팀장 박민준이 회의를 진행했고 작가들이 돌아가며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소연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차례가 오기 전부터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준비해온 기획안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한 문장씩 발음을 고르면서 저는요, 요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시장에서 아르바이트 구하는 거 어려운 거 그걸 콘텐츠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을 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나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편한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팀장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재는 괜찮네요. 옆자리에 이선호가 무언가 적었습니다. 소연은 그게 메모인지 딴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장 연차가 높은 작가 최다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비슷한 채널이 좀 있지 않아요? 소연은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획이 기존 채널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시각을 중심에 놓을지. 하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의 문장을 한국어로 바꾸는 사이에 회의는 이미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소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용히 노트에 선을 그었습니다. 점심시간 소연은 혼자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그녀는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 그녀는 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모두 웃었습니다. 하노이의 좁은 카페에서 오래된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그때의 자신이 가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소연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했고 생각하는 사이에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발음이 틀릴까봐, 문장이 어색할까봐 그 두려움이 먼저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발표하지 못한 이야기를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젠가 제대로 전달될 것이다. 한국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베트남어로 한 번 더 썼습니다. 오후 3시 사무실로 돌아온 소연의 자리에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민준 팀장의 필체였습니다. 오늘 아이디어 다음 주 다시 얘기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메모를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트 맨 앞 페이지에 붙였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빌딩들 사이로 빗소리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소연은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왔습니다. 소연은 지난 일주일 동안 기획안을 다듬었습니다. 팀장 박민준의 메모 한 줄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퇴근 후 2시간씩 주말 오전 내내 자료를 찾고 구성을 바꾸고 문장을 고쳤습니다. 완성된 기획안은 A사 5장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낯선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지훈이었습니다. 박지훈은 외부 PD였습니다. 온에어 스튜디오가 새로 맡은 기업 홍보 영상 프로젝트의 연출을 맡기로 했다고 박민준 팀장이 짧게 소개했습니다. 박지훈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은 자료를 훑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가 그를 중심으로 정렬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런 사람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먼저 평가하는 사람들. 그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소연은 준비한 대로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이 한국 일자리 시장에서 겪는 현실, 그것을 당사자 인터뷰 중심의 쇼폼 다큐로 풀어내는 기획이었습니다. 구성도 짧고 예상 출연자 섭외 방향도 적었습니다. 말하는 동안 그녀는 천천히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발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민준 팀장이 말했습니다. 구성이 전보다 훨씬 잡혔네요. 이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박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 씨가 직접 진행할 생각이에요? 소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네, 인터뷰 진행이나 내레이션 쪽도 참여하고 싶어서요. 박지훈은 시선을 기획안 쪽에 둔 채로 말했습니다. 전달력 부분에서 좀 걸리네요. 억양이 방송용으로는 아직.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준 팀장이 말을 받았습니다. 글 작업 중심으로 가면 되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지훈은 프로젝트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콘텐츠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성의 약한 부분을 짚어냈고 촬영 방향에 대한 의견이 분명했습니다. 작가들도 그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편이었습니다. 소연도 그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회의는 불편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지적할 때마다 소연은 자신을 향한 말인지 아닌지를 먼저 가늠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내레이션 누가 쓴 거예요? 어느 날 박지훈이 출력된 대본을 들고 물었습니다. 최다희가 대답했습니다. 소연 씨요. 박지훈은 대본을 내려놓았습니다. 문장은 좋아요. 근데 이걸 소연 씨가 직접 읽으면 안 되겠어요. 다른 사람 목소리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소연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달력이 떨어진다. 그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반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계속 돌아왔습니다. 소연이 말할 때 흐르는 짧은 침묵, 누군가 대신 정리해주는 말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발표 기회들, 그것들이 쌓였습니다. 소연은 점점 먼저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생겨도 회의에서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할 타이밍인가? 내가 말하면 제대로 전달될까? 그러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비슷한 말을 했고 회의는 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어떤 날은 말하려다 멈춘 문장이 노트에 그대로 남기도 했습니다. 변화가 생긴 것은 그로부터 3주 뒤였습니다. 마감이 촉박한 프로젝트가 생겼고 팀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소연도 대본 2편을 동시에 작업했습니다. 그중 하나를 제출하면서 그녀는 파일명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대신 이선호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처럼 보이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선호의 이름이 붙은 대본은 피드백이 달랐습니다. 박지훈이 회의에서 그 대본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건 흐름이 자연스럽네요.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선호는 소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소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연은 가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제출하는 것이 습관처럼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스스로 정당화했습니다. 어차피 결과물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중요한 건 콘텐츠지 이름이 아니잖아. 하지만 노트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아니었습니다. 소연은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얼굴도 흔들렸습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 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소연아, 내 말은 항상 끝까지 들어야 해. 처음엔 느려도 끝에 가서 빛이 나거든. 그 말이 오래된 노래처럼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지를 어머니에게 말할 수 있을까 하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이 역에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탔습니다. 소연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남편 이준혁은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소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말하지 못한 아이디어들을 적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버릇처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다 적고 나서 그녀는 한 문장을 더 썼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안 된다. 그건 내가 나를 지우는 거다. 쓰고 나서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지나갔습니다. 회색 건물들, 출근하는 사람들, 흐린 하늘. 그녀는 가방 안에 노트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얇고 낡은 표지였습니다.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름을 지우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날이 오기 전에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독 분주했습니다. 온에어 스튜디오 사무실 안으로 전화 소리와 발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촬영이 있었습니다. 기업 홍보 영상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인터뷰 촬영이었습니다. 박지훈 PD가 직접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날이었습니다. 소연은 촬영 대본을 출력해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쓴 문장들이 활자로 박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선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박민준 팀장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큰일 났다. 오늘 출연자 못 온대. 사무실이 잠깐 멈췄습니다. 출연자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미루기에는 촬영 준비가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스튜디오 대여도 조명 세팅도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박민준 팀장이 팀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대신 설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턴 작가 민서가 조용히 소연을 보았습니다. 소연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소연 언니, 언니가 딱 맞지 않아요? 외국 출신의 한국 직장 다니는 거잖아요.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민준 팀장이 소연을 보았습니다. 어때요, 소연 씨? 인터뷰 형식이라 대본대로 말하면 돼요. 소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사실 그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말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분이 하시는 게 낫겠어요. 익숙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때 민서가 소연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언니 할 수 있어요. 언니 이야기인데.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 전체에 들릴 만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에게만 닿는 말이었습니다. 소연은 민서를 보았습니다. 민서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해볼게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점심시간 소연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준비해온 질문지를 속으로 읽었습니다. 한국에 온 계기, 직장 생활의 어려움, 앞으로의 꿈.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발음을 한 문장씩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것이 곧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사무실 한쪽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흰 배경지가 펼쳐져 있었고 조명 2개가 소연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맨이 앵글을 잡았습니다. 박지훈 PD는 카메라 뒤에 서 있었습니다. 소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작할게요. 카메라맨이 말했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온 계기가 무엇이냐고. 소연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한국에 오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많이 낯설었지만 잠깐. 박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이 멈추었습니다. 다시 해봐요. 소연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저는 베트남에서 잠깐. 박지훈이 카메라 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소연 앞에 서지 않고 카메라맨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억양이 계속 걸려요. 베트남에서에서 음이 이상하게 올라가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였습니다. 소연은 발음 하나하나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박지훈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스튜디오 안에서는 크게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 발음으로 누가 보겠어요? 시청자들이 내용보다 말투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영상이 죽는 거예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맨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박지훈은 계속했습니다. 소연 씨는 글 쓰는 게 훨씬 나아요.
뒤에서 일하는 게 맞아요. 솔직히. 소연은 의자에 앉은 채로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촬영은 결국 다른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인터뷰 대신 자료 화면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박민준 팀장이 그 방향을 정리하는 동안 소연은 조명이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서가 소연 곁으로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섰습니다. 소연은 괜찮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가장 늦게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짐을 챙겼습니다.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조명 스위치를 껐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낮에 들은 말이 다시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이 발음으로 누가 보겠어요? 뒤에서 일하는 게 맞아요. 빌딩 문을 나서자 찬 바람이 왔습니다. 소연은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코끝이 차가웠습니다. 지하철은 혼잡했습니다. 소연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아주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터널이 지나갔습니다.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5년이었습니다. 발음 교정 학원도 다녔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도 봤습니다. 뉴스를 따라 읽었고 드라마 대사를 외웠습니다. 그렇게 5년을 보냈는데 한국에 오지 말았어야 했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하철이 흔들렸습니다. 베트남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하노이의 낡은 골목이 생각났습니다.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다른 생각이 왔습니다. 아까 민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언니 이야기인데. 소연은 눈을 떴습니다. 터널이 끝나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카메라 앞에서 하려 했던 말들을 적었습니다. 끝까지 하지 못한 문장들이었습니다. 다 쓰고 나서 그녀는 한참 그 페이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이 글이 되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만 남기면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말로 전달해야 한다. 완벽한 발음이 아니어도 좋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내 목소리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한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만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쓴 것은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메모장을 열고 몇 줄을 적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소연은 화면을 닫았습니다. 저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를 넣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가장 먼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내내 소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맡겨진 작업을 했습니다. 대본을 수정하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소연은 자리에 남았습니다. 민서가 코트를 걸치다가 소연을 보았습니다.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저 오늘 도시락 가져왔는데 같이 먹어요.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서는 이미 자기 자리에서 도시락 가방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민서는 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소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점심이었습니다. 밥을 거의 다 먹을 무렵 민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언니, 이거 한번 봐요. 화면에는 유튜브 영상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썸네일에는 여러 나라 국기 이모티콘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조회수는 수십만이었습니다. 소연은 이어폰 한쪽을 건네받아 꽂았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문장이 가끔 끊겼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표정이 담백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남성이었습니다. 한국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억양이 강했습니다. 단어를 고르는 사이에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래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댓글 창이 보였습니다. 민서가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분 말투가 너무 따뜻해서 끝까지 봤어요. 발음보다 표정에서 다 느껴졌어요. 제 친구도 이런 상황이라 공유했습니다. 소연은 화면을 보았습니다. 댓글들이 아래로 이어졌습니다. 민서가 이어폰을 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말보다 진짜 이야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계속했습니다. 언니 이야기, 저는 항상 재밌었어요. 언니가 말할 때마다 회의실에서 제일 먼저 적었잖아요, 저. 소연이 민서를 보았습니다. 민서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발표하면 저는 다 받아 적었어요. 진짜예요. 소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확인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민서의 노트에 빼곡하게 채워진 메모들이 생각났습니다. 회의 때마다 무언가를 열심히 적던 손이 생각났습니다. 오후 내내 소연은 유튜브 채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몰래 화면 밝기를 낮추고 영상이 10편이 넘었습니다. 각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억양으로 한국 생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피하지 않는다는 것, 말이 끊겨도 이어간다는 것, 웃을 때 진짜로 웃는다는 것. 소연은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둔 이야기들을 훑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문장들, 회의에서 꺼내지 못한 아이디어들, 카메라 앞에서 끊겼던 말들, 전부 다 여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방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남편은 야근이었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소연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전면 카메라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형광등 아래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핸드폰을 책상에 세웠습니다. 각도를 2번 고쳤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한동안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첫말이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온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5년 됐어요. 말이 끊겼습니다. 소연은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발음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완벽하지 않아요. 잠깐 멈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소연은 말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던 날 지하철 노선도를 이해하지 못해 반대 방향으로 갔던 것. 편의점 알바를 했을 때 발음이 틀렸다고 손님이 핀잔을 줬던 것. 회사 첫 회의에서 말하다가 멈췄던 것. 카메라 앞에 섰다가 물러났던 것. 말하면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조금씩 풀렸습니다. 3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발음이 고르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장이 끊기는 곳도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소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지우지 않았습니다. 작은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결국 단순하게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그리고 한우이라는 단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조회수는 37이었습니다. 댓글이 5개 있었습니다. 소연은 숨을 참고 열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이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 영상 보면서 많이 위로받았어요. 두 번째였습니다. 말투가 따뜻해요. 구독했습니다. 세 번째는 베트남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번역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응원하는 말이었습니다. 소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어제와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37명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처음으로 숫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실제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연은 가방 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다음에 할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환한 구간으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직서는 저장하지 않은 채로 닫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상이 퍼진 것은 소연도 몰랐습니다. 올린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조회수가 갑자기 달라져 있었습니다. 37에서 시작한 숫자가 밤사이 몇 배로 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커뮤니티에 공유했다고 댓글 하나가 알려주었습니다. 소연은 화면을 한동안 보았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숫자보다 댓글을 먼저 읽었습니다. 직장에서 발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 영상 보고 그냥 울었어요. 한국 사람인데도 공감돼요. 말 못해서 기죽은 적 많아서요. 언니 계속 올려주세요. 기다릴게요. 소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맑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조명을 따로 사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스탠드 하나였습니다. 배경은 그냥 방 벽이었습니다. 소연은 화장을 조금 했지만 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켜기 전에 예전처럼 발음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어도 말하지 못했던 것, 이름을 바꿔 원고를 제출했던 것,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도 그대로 말했습니다. 말하다가 웃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올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소연은 그것이 달라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변화는 사무실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민서가 먼저 알았습니다. 영상을 봤다고 눈이 빨개져서 출근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소연의 책상에 커피 한 잔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선호는 점심시간에 따로 말을 걸었습니다. 소연 씨, 그 원고들 나한테 물어봤어도 됐는데. 소연이 그를 보았습니다. 이선호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했는데. 알면서 모른 척한 것 같아서. 소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말했어야 했어요.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이선호가 머리를 긁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소연도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민준 팀장이 소연을 따로 부른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영상 봤어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비슷한 포맷 한번 해볼 생각인데 소연 씨가 직접 진행해 보는 거 어때요? 이번엔 제대로. 소연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바로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기회가 생겼다고 인정받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소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팀장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발음 교정 없이 하고 싶어요. 억양도 그대로. 제 방식대로 말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짧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박지훈 PD와 마주친 것은 복도에서였습니다. 그는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그날도 사무실에 와 있었습니다. 소연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연도 멈추었습니다. 박지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영상 봤어요. 소연은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그때 말을 좀 심하게 했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과라고 하기에는 짧았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그것이 그에게는 쉽지 않은 말이었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영상을 올리던 날 밤 남편 이준혁이 방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도 봤어. 소연이 돌아보았습니다. 이준혁은 문틈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몰랐어. 그렇게 힘들었는지. 소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당신이 몰랐던 게 아니라고. 그 말이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말 안 했으니까. 이준혁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연 옆에 앉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같이 보았습니다.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예전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노이는 이쪽보다 2시간 느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다 받았습니다. 목소리에서 기름 냄새가 날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밥은 먹었어? 소연은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 말부터 했습니다. 먹었어요, 엄마.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영상 만들고 있어. 내 이야기하는 거. 어머니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잘하는 거야? 잘 모르겠어. 근데 계속하고 싶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소연은 전화를 끊고 잠시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내 말은 항상 끝까지 들어야 해. 어릴 때 들은 말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영상은 계속 쌓였습니다. 한국 생활 이야기, 언어를 배우는 이야기,
이름을 받고 원고를 냈던 이야기,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처음 울었던 이야기까지 소연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만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비슷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달았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고 오랫동안 기죽어 있었다는 사람이 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연은 댓글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발견이었지만 오래 남는 발견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은 노트를 처음 페이지부터 넘겼습니다. 박민준 팀장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다시 얘기해요. 종이가 조금 낡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빼곡하게 이어진 메모들, 말하지 못한 문장들, 지우지 않은 다짐들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를 뿐이었다. 한국어로 썼습니다. 베트남어로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처럼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새 영상 아이디어를 적었습니다. 다음에는 처음 한국어를 배우던 날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발음 교재를 사서 혼자 읽다가 잠들었던 날, 꿈에서도 한국어를 중얼거렸던 날. 우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지하철이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5년 전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온에어 스튜디오 앞 골목에 들어서면서 소연은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글자,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간판이었습니다. 소연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야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